는 게 줌인데요. 줌에서 이제 3,000명이나 5,000명, 최대 뭐 10,000명 이상도 가능한데 그런 시스템을 웨비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줌에서 조금 다른 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인원이 같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접속됐을 때 화면 잘 보이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는 걸 믿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6월 달에 창업자 리더십을 통해 본 아메이 철학과 가치라는 주제로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앵콜로 다시 한번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9월 하면 리더님 어떤 의미를 갖고 계세요? 9월의 의미? 아마 새로운 희망, 설레임, 그런 어떤 희망찬 메시지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월이 새로운 스타트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때가 바로 9월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의 초심하면 어떻게 보면 아메이의 본질이자 가치들을 떠오를 텐데요. 그 본질이자 가치가 바로 아메이 철학과 가치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창업자 스토리로 본 아메이 철학과 가치라는 주제로 한번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아메이, 아까 방금 사회자분께서 나가시기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암에 2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저는 제 한국암의 생활의 3분의 2 정도로 영업부 컨설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창업자님을 가까이서 볼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본사 출장을 많이 가면서 본사 직원을 통해서 창업자님을 또에 대해서 좀 들어본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인사부에서 내부 강사로도 많이 뛰어 있어서 직원분들 뭐 마케팅 플랜뿐만 아니고 이런 창업자 리더십도 또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영업부에 또 오래 있다 보니까 책을 또 많이 읽잖아요. 창업자 서적. 뭐 잘 아시죠? 심플 리치. 네. 그리고 영원한 자유기업인. 아마 리더님도 다 읽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네. 그리고 텐 파워풀 프레이즈. 이런 여러 가지 책들, 뭐, 제가 뭐 아무래도 많이 읽었고 또 이런 책을 주제로 갖고 강연도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제 이름에 보시면 한국아메이 교육부 오재윤 밑에 라이프 인 리처라고 했어요. 이 라이프 인 리처의 뜻이 뭐냐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미에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겠지만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헬핑 피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 저도 리더님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리더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라이프 이니츠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사진 보면 제가 미국 본사 에이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뒤에 보면 우리 리치 제이 창업자님이 이제 임원 미팅을 했던 자리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창업자님이 앉았던 자리에서 제가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사회자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사전질문 한번 받아봐 달라. 아메이 철학과 가치 강의에 대한 리더님들 기대치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리더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기업 철학이 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저희가 1세대, 리치 디보스, 제벤 앤데, 그리고 더가고 스티브, 그리고 달튼을 비롯한 3세대까지 이런 3대에 걸쳐 이어온 특별한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가족 간에 굉장히 동업은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동업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족 간의 동업도 쉽지 않은데 이런 동업이 2세대, 3세대만에 이어져온 그 롱런한 철학이 무엇인가 궁금하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잘 되는 거잖아요.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우리 다 같이 성공한다는 게 아메이 철학인데 이 윈윈의 철학의 개념에서 알고 싶다. 그리고 지금 초기 사업자인데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본인의 마인드셋을 다시 한번 잡고 싶다. 그리고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아마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이 기대에 대한 해답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시작에 앞서서 글로벌 회사들의 비전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비전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정체성, 우리는 어떤 회사인가를 말하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월마트 비전 한번 볼게요.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쇼핑하든 돈을 절약하고 있는 최고의 쇼핑 목적지가 되는 것. 여기 쇼핑이라고 되어 있죠.
예, 월마트의 정체성은 이 쇼핑입니다. 월마트는 세계 최대의 어떤 할인 매장이잖아요. 연간 매출이 8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이 기업의 비전을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은 코카콜라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브랜드와 음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여기서 키워드 뭐예요? 브랜드와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정체성은 이런 브랜드와 음료라는 거죠. 혹시 코카콜라가 하루에 얼마나 팔리는지 아세요? 약 20억 잔씩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200여 국가에서 20억 잔이 팔리는 어마어마한 브랜드와 음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타겟했지만 이 애플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애플은 좀 특이해요. 좀 훌륭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다는 게 이 회사의 정체성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암이 어떻게 되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 앞서 봤던 월마트 한번 비교보세요. 쇼핑, 예, 그리고 애플, 최고의 제품. 그쵸? 그리고 또 코카콜라, 어떤 브랜드와 음료.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결국 사람, 인본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님들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뭐죠? 사업, 전달과 후원이시죠. 전달과 후원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사업 설명하는 거를 쇼더 플랜 혹은 쉐어더 플랜이라고 하죠. 우리가 디지털 SP도 최근에 우리 교육부에서도 뭐 자료를 만들어서 공표를 해드렸지만 그만큼 SP를 하는 게 뭐죠? 결국 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이 가정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풍요를 가져보다는 작은 마음, 선한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블 X 하나, 글리서 치약 하나를 전달하는 마음은 이 제품을 통해서 그 가정이 조금이라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을 돕는다는 거에 우리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하나 준비해 왔어요. 요게 이제 나침반이거든요. 예, 이 나침반은 지난번에 5월 달에 갔던 지중해 크루즈에서 이제 선물로 드렸던 이 나침반이에요. 우리가 고대 이런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 우리가 항해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제가 이제 이 그림으로 있듯이 깜깜한 망망대해에 이 별 하나가 있어요. 이 별은 뭐죠? 북극성. 이 북극성을 보고 갔었어요. 결국에는 이 북극성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의 북극성은 뭐죠? 아메이, 철학과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글로벌 파운더스 카운슬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었죠. 이제 전 세계 FC 멤버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했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는 뭐냐, 핵심 세 가지를 꼽자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 미래 성장을 가속화할 핵심 전략을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창업 이점과 가치 향상. 두 번째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극대화. 세 번째는 사업 기회 강화. 우리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분들 아시죠? 가장 중요한 건 어디다 넣는다? 1번. 1번에 냈죠. 창업 이념과 가치 향상을 가장 먼저 화두로 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보면요. 우리 창업 이념, 가치, 비전, 그리고 미션 이런 거를 통틀어서 영어로는 파운데이셔널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지금 제이밴드 창업장님 지금 탄생한 지가 우리가 지금 2025년도로 살고 있잖아요. 2024년도가 제이밴드 창업자님 탄생 100주년이 되고요. 2026년 내년도가 바로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 탄생 10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리치와 제이 탄생한 지 100주년의 딱 중간에 해요. 그래서 미국 본사에서는 리치와 제이 우리 창업자님 100주년을 기념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2세대 분과 3세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창업자님이 토대로 만든 이 우리 아메이 어떤 철학과 가치에 또 다른 100년을 주면 무엇이 필요할까 해가지고 이런 창업 이념, 가치, 비전 그리고 미션을 약간의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 이념은요.
자유가족 희망 보상. 제가 이제 컨설턴트 처음에 입사했을 때 우리 선배님들이 자가 희보로 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유가족 희망 보상. 이 네 가지 창업이면 불변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여섯 가지였고 6밸류라고 했는데 그게 4밸류로 바뀝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개인 가치 존중, 책임감, 그리고 정직과 신뢰. 이렇게 네 가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비전이 과거에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라고 했어요. 근데 이 healthier가 빠지고 여기 과거 오리지널로 같이 돌아가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better가 healthier를 다 포괄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비전을 다시 오리지널로 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미션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 토대로 차별화된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사업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미션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주제가 아메이 철학과 가치인데 그거를 창업자 히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메이 철학과 가치가 만들어진 그 토대에는 리치와 제이 스토리 중에 네 가지 장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장면은 올바른 성장과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첫 장면을 보실까요? 여기 똘망똘망한 어른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 누굴까요? 네, 많이 닮았죠? 누군지 아시겠죠?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입니다.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은 1926년 3월 4일에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드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 외우고 있죠. 저하고 5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 생이라고 5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어떤 과정에서 태어났냐면 이 그랜드 레피지라는 도시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디보스라고 있잖아요. 디보스, V가 대문자로 쓰이잖아요. 이 디보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덜란드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더치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 네덜란드계 이민 가정은 이 더치 커뮤니티가 만든 도시가 그랜드 레피지인데 이 더치 커뮤니티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신앙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경영 어떤 마인드,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에 뭐 신앙심 이런 것들이 기본 토대가 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정 환경에서 그런 토양에서 커왔기 때문에 우리의 철학과 가치를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묻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이 3살 정도 된 무렵인 1929년에 미국에서 경제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미국 국민 4명 중 1명이 실업자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실직이 대규모 실업이 일어났죠. 그래서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 아버님이 전기기술자였는데 그때 이제 실직을 당하고 집도 이제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할아버님한테 똑똑 두드려야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님의 기거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좀 과정이 어려우면 많이 여러 가지 좀 이제 힘든 게 발생이 되죠. 뭐냐면 가정이 어려우면 이 아이가 좀 엇나가는 경우가 때로는 있어요. 그쵸? 풍족하게 못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뭐냐면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 아버님은 항상 아들인 리치 디보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스폰서님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 뭐죠?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을 끊임없이 아버님이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리치보스 창업자님이 본인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긍정적인 행동이 나온다. 여기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삶을 바꾸는 3가지 단어라는 우리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의 굉장히 유명한 스피치 3A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뭐예요? 애트모스피어, 긍정적인 환경. 애트모스피어가 있으면 긍정적인 애티튜드, 태도가 나고 긍정적인 애티튜드가 있으면 긍정적인 액션이 나온다. 그러면 그 출발은 뭐죠? 바로 긍정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더님들, 자녀분들 키울 텐데요. 자녀분들한테 부정적인 말보다 항상 긍정적인 말. 못하더라도 너는 할 수 있어. 언제든 할 수 있어. You can do it이라고 외치면 그런 어떤 긍정적인 환경 분위기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긍정적인 태도가 있으면 긍정적인 행동을 낳는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리치디보스 창업자님은 어렸을 때 뭐 야채 가게 행상도 해보고 신문 배달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근면, 정직과 신뢰 이런 우리 그 아까 4가지 밸류의
그런 가치들을 여기서 몸소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제 리치디버스 창업자님이 어느 정도 컸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우리 나이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미국 고등학생들은 다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어느 날 집 근처에 자동차 한 대가 이제 지나가는 걸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 차예요. 어느 학생? 바로 우리 학교 선배. 내가 고1인데 고3 선배의 차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저 차를 얻어 타면 내가 버스보다 훨씬 편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선배한테 카풀해도 되겠냐고 여쭤봅니다. 그 선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럼 기름값으로 일주일에 25센트 주겠니? 그게 바로 주당 25센트의 계약. 우리 25센트 라이드가 여기서 출발한 건 알고 계시죠? 바로 25센트 계약을 하면서 이 둘의 영원한 자유교인 바로 이 선배는 누구냐? 제이밴드의 창업자님이셨다는 겁니다. 네, 평생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고등학생 둘이서 선후배가 같이 카풀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같이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겠죠. 어떤 대화를 할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제 나이를 뭐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30 몇 년 전으로 제가 고등학생 때 같았으면 무슨 이 둘이 커플에서 고등학생끼리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남자 그것도 아마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우리 학교에 제일 예쁜 여학생이 누구일까? 아마 이성의 호기심 많았으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을 거고 야 이번에 우리 뭐 NBA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미식축구 뭐 어떤 스포츠 얘기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겠죠. 바로 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 두 분이 같이 동업자 관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이미 휩쓸려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제이밴드 창업자님 먼저 군에 징집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군대에서도 계속 서신을 왕래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군대에서 휴가를 같이 나왔을 때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 차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 둘이 뭘 할까?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카풀을 하면서 아마 많은 얘기를 중에 분명히 제 상상력을 동원했을 때 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둘이서는 대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둘의 꿈인 야 우리만의 사업을 하자는 그 꿈을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은 구사일생 그리고 누트라이트의 만남을 뽑아왔는데요. 자, 이 두 분이 이제 다행히도 이제 리치드버스 창업전이 이제 그 군대 간지 1년 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복귀하게 되겠죠. 그때 월급이 조금씩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어, 다 20살 때 덜컥 비행기를 한 대 사게 됩니다. 2인용 경비행기. 자, 이 2인용 경비행기를 사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 월급 모은 것 갖고는 모자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업을 벌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이서 무슨 사업을 벌리게 되냐면 첫 번째 사업이 뭐였냐면 항공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학교 이름이 울버린 에어서비스 항공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에이다에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데 울버린 에어 서비스 그 항공사를 만들면서 낮에는 비행기 사업 그리고 밤에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경험만큼 최고의 교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서 이때 당시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영업, 마케팅, 그리고 고객 관리, 그리고 뭐 이런 파플렛 제작,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두 분이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또 이제 이 두 분이서 아버지 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도 식힐 겸 남미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남미 여행을 어떻게 떠나냐? 이 두 분이서 덜컥 또 배를 한 대를 삽니다. 어떤 배? 이름이 엘리자베스호라고 그러는데 엘리자베스호를 타고 남미 여행을 떠나는 그 영상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보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치와 제이 두 분이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제 쿠바 근처에서 이제 하바나 근처에서 침몰하는 엘자베스에서 구사일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갔던 지도가 여기 지금 A다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 본사를 방문했을 때 헤리티지 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강의할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서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늘 또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항해 지도라고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리치보드 상업자님은 책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 지금 엘리자베스호의 구사일생 경험을 가지고 훗날 나는 해보거나 울거나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그런 내 경험을 인용한 적이 있다. 주제는 간단하다. 학벌, 경험, 배경 등을 핑계 삼아 익숙하지 않거나 힘들어 보이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 그때 미리 포기하고 주저앉아 신세 한탄하며 울겠는가? 아니, 한번 해보겠는가? 한번 해봐라. 실패하면 다시 시도해라. 내 경험상 우는 것보다 해보는 게 항상 낫다. 네, 굉장히 유명한 스피치죠. Try or cry. 울거나 시도해보거나 이 내용들입니다. 해보거나 울거나. 그래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유명한 스피치가 또 이렇게 탄생하게 된 이런 배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남미 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녀와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사업을 또 이제 펼쳐야 되잖아요. 그 고민이 이제 또 생기겠죠? 그때 때마침 제이베는델 어머님 집에 식탁에 당시 생소했던 건강보조식품이 있었습니다. 이 건강보조식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네, 바로 뉴트리라이트겠죠. 뉴트리라이트. 네, 맞습니다. 이 뉴트리라이트 사업의 시작은, 아메이 사업의 시작은 이제 뉴트리라이트와 같이 함께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님이 뉴트리라이트 사업을 이제 드디어 뉴트리라이트 ABO가 되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잠깐 보고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 1949, the young entrepreneurs were introduced to Nutrilite products, a food supplement business utilizing a direct selling approach. Nutrilite salespeople were rewarded with a profit on each product sold and a small bonus for the products sold by distributors they recruited. The idea sounded great. Van Andel and DeVos paid $49 for the Nutrilite sales kit and began learning the direct selling business. Within a year, the two grossed nearly $82,000, tripling it the following year. They built a network of distributors, Jay creating presentations for the sales force, and Rich motivating and training. For 10 years, they successfully worked the business, honing the skills that would serve them and, eventually, millions of others. 네, 리치와 제이 이 두 분이서 이제 뉴트라이트 이제 ABO가 되는 순간 이 그런 내용들을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뉴트라이트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막 펼치면서 엄청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뉴트라이트 ABO를 처음부터 받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제이밴드 창업자님 어머님한테 뉴트리트 비타민을 제공했던 게 바로 제이밴드 창업자님의 사촌인 시카고에 살고 있는 닐 마스칸트라는 사람이 이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닐 마스칸트한테 사업 설명을 받으면서 닐 마스칸트의 다운라인으로 리치와 제이가 들어가고 나중에 이 두 분이서 자기 LOS 이름을 만들게 되는데 이 두 분의 이름을 따서 자리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따게 됩니다. 근데 잠깐 여기 보면 이 마이팅거 앤 캐슬베리라고 이렇게 이름이 써 있고 이제 딱 단체 사진이 돼 있잖아요. 이건 뉴트리라이트 제가 스토리북에서 이제 좀 따왔는데 뭐 그 책에도 다 나온 내용이긴 한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뉴트리라이트는 누가 만들었죠? 예, 칼렌버그 박사님 만드셨잖아요. 칼렌버그 박사님은 아무래도 이 사이언티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너무 혁신적인 제품이긴 한데. 그래서 이분이 조금 영업을 제대로 배워서 뉴트리아이트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시에 이제 카네기 스쿨, 지금 우리나라도 있죠. 그래서 영업을 이제 스킬 같은 거 배우는 카네기 스쿨에서
이제 캐스베리란 뒤에 있는 마이팅거 앤 캐스베리한테 뒤에 캐스베리라는 캐스베리 박사를 만나게 돼요. 이분은 이제 심리학 박사인데 이분한테 이제 뉴트라이트가 사업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토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캐스베리 박사가 여러 회사를 자문하고 있는데 그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더글라스 항공이라는 항공사에 그때 이제 그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관리자가. 그 이름이 마이팅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사람을 키우면 키울수록 내 밑에서 내가 좀 뭔가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니고 다 본사로 빼가더라 하는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이팅거 앤 캐스벨이라는 어떤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LOS 같은 개념인데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이제 칼렌버그 박사님한테 뉴트렐트 제품을 독점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이서 굉장히 이제 당시에 혁신적인 마케팅 플랜인 멀티레벨 마케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사업을 키우게 됩니다. 그 다 이 두 분의 이제 그 마이팅거 앤 캐슬베리의 다운라인이 닐 마스칸트고 닐 마스칸트의 그 파트너가 바로 리치와 제이 이 두 분이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트라이트가 막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비타민 제품이 확 잘 돼가지고 건강이 좋아지면 가장 배 아파하는 조직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제약업계겠죠. 제약업계가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미국 식약청이 1948년부터 이제 규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뉴트라이트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네,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굉장히 크게 어려움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이제 본격적인 아메리칸 웨이, 바로 그 아메이의 원래 이름이 아메리칸 웨이거든요. 아메리칸 웨이 탄생, 그리고 뭔가 항상 비즈니스가 잘 되면 걸 우리가 탄탄대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잘 되다 보면 시기질투하죠.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그래서 뭔가 암초를 만나잖아요. 호사다마. 잘 되는 게 있으면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칼렘구 박사님하고 마이팅거 앤 캐스베리 이 두 조직 간에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기면서 더 커진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칼렘구 박사님이 매출이 떨어지니까 뉴트라이트로 그래서 다른 새로운 제품을 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제품이 뭐냐? 이제 화장품 제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제품을 출시하면서 마이팅거 앤 캐스베리한테 바로 직접 넘기는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직거래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유통 방식을 하다 보면서 더 큰 갈등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매출도 떨어졌는데 저기 그 화장품 브랜드 때문에 더 갈등이 하면서 회사는 점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958년도입니다. 때는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때 이제 파트너분들하고 로워 미시간 쪽으로, 그러니까 미시간주에 있는 남쪽에 미시간 쪽에 여름 휴가를 가요. 뭐 일종의 세미나 같은 거겠죠. 거기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파트너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회사를 만들자라는 리치와 제이 두 분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뭐로 할까? 그래서 가장 미국적인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아메리칸 웨이라고 해서 회사 이름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요거 줄여가지고 오늘날의 아메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메이는 뭘까요? 뜻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적 방식 이런 뜻이에요. 미국적 방식? 미국적 방식이 도대체 뭐예요? 네, 미국적 방식은 바로 자본시장의 끝판왕이 미국이죠. 그쵸? 누구나 자신의 꿈과 희망이 있으면 자기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됐는 게 미국이에요. 자기 사업을 펼치는 건데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리치와 제이가 뭐가 다르냐면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자기 사업. 우리 리더님들 아까 제가 이 책 설명드렸잖아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그렇죠? 다 읽어보셨잖아요. 함께하는 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우리 다 같이 성공하는 자본주의를 꿈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작을 하면서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님은 세 가지 방식의 어떤 변화를 줍니다. 첫 번째는 보상 플랜의 개선, 두 번째는 핀 레벨 제도 도입, 그다음 세 번째는 각 레벨 인정식 추가. 근데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었어요. 왜냐하면 리치 제이 두 창업자님이 그냥 사업을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ABU를 하셨기 때문에
이 ABO 어떤 그 비즈니스라면서 여러 문제점도 그렇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상 플랜도 그때 당시 후원수당, 지금의 후원수당 방식하고 같이 패스스루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내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가중치가 더 많다면, 기여도가 더 많다면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하는 보상 플랜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실버 프로듀서, 그다음 골드 프로듀서, 플래티늄, 그다음에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런 지금의 핀 레벨을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레벨별로 우리 인정식 같은 걸 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세일즈 마케팅의 핵심 뭐죠? 한쪽은 보상, 한쪽은 인정. 보상과 인정이라는 거를 축을 정확하게 이렇게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치를 내겁니다. 자유기업 시스템을 수호하자. 왜냐하면 가장 미국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리고 두 가지 핵심적인 마케팅 슬로건을 내거는데요. 첫 번째 슬로건은 뭐냐면요. Home care now and your doorsteps.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집까지 배달해주는 집안관리 노하우. 왜죠? 우리 첫 번째 제품이 뭐죠? 프리스크. 우리 LOC의 전신이 프리스크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1960년도에 LOC의 매출이 한 50만 불 정도 됐는데 불과 3년 뒤인 1963년도에 2100만 불까지 뻥뻥충 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LOC는 그때 미국 사회에서 세제용품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마케팅 슬로건이 뭐였냐면요. Shop without going shopping. 쇼핑하러 가지 말고 쇼핑하세요. 이거는 이게 라디오 광고 문구에도 쓰였는데, 당시에는 좀 직접 판매라는 게 좀 생소했었죠. 그래서 이제 직접 판매 방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슬로건을 내었는데요. 그러면서 라디오뿐만 아니고 잡지에도 이렇게 알리면서 어떻게 보면 아메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TV 광고도 시작했습니다. 예, 잠깐 TV 광고 볼게요. I can get you there. Oh, great. Our in-flight meal, Mr. Hope, an Amway food bar. Does Amway make this? Amway offers over 350 home care, housewares, nutrition, and personal care products. How come you know about Amway? My wife and I have our own part-time Amway business. We're building financial independence. Sounds like you're really flying with Amway. Contact an Amway distributor. I've got the whole story. 네. TV 광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게 백인 아저씨가 한 분 나오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 코미디언의 그 흑인하고 백인의 두 거물인데 흑인분은 잘 아실 거예요. 빌 코스비 가족 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TV 시리즈를 많이 했었었죠. 공중파에. 그리고 바포퍼라는 분이 이제 어떤 백인 코미디언계의 최고의 거물입니다. 코미디언이라는 그 장르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TV 광고 우리 아메 광고 출연해가지고 뭐 허겁지겁 이렇게 가면서 뭐 없니? 그러니까 이제 아메 푸드바 있는데 너 뭐야? 그랬더니 뭐 아메는 이런 제품들이 있어. 그러면서 너 이렇게 잘 알아?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 ABO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 나오는 건데 그만큼 아메의 TV 광고도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쇼케이스 버스 너무 잘 알죠? 여기에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한국어로는 이렇게 써 있죠. 반짝이는 집안을 위한 비범한 생각, 구경 대환영, 무료 전시. 네, 미국은 너무 크잖아요, 땅덩이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우리 리더님들 뭐 매일 하는 이제 홈미팅에서 하는 데몬처럼 이렇게 우리 그 홈케어 제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데모는 무료로 전시해가지고 하는 아메 쇼케이스 버스를 이렇게 또 운영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마케팅 슬로건도 하고 잡지도 있었고 신문도 있었고 그다음 라디오 광고도 하고 TV 광고도 하고 아메 쇼케이스 버스도 했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메이 경영 원칙이에요. 핵심적인 경영 원칙. 사업자의 성장을 도와야 회사도 성장한다.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해요. 과거의 아메도 그렇고 현재 아메도 똑같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 자녀분들한테도 상속하실 건데 미래의 아메도 똑같아요. 사업자의 성장을 도와야지만 회사가 성장합니다. 사업자 따로 회사 따로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메이는 사업자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돕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 가지 결과로 1972년도에 드디어 아메이가 1억 불의 매출을 1억 불 이상의 매출을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게 되고요.
근데 뭔가 한 가지 허전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죠? 지금까지는 홈케어를 해가지고 1억 불을 달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뉴트라이트의 매출이 어느 정도냐면, 아메이 매출의 4분의 1, 한 2,500만 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72년도에 리치와 제이 창업자님이 할렘버그를, 우리 그 할렘버그를 찾아가서 뉴트라이트를 인수하는 거를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를 인수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지금 미래 시장의 핵심인 헬스 앤 웰빙 시장의 가장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는 바로 이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975년도에요. 아메이 매출이 드디어 2억 불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아메이가 세계화를 진행돼요. 이제 북미에서 있던 아메이가 호주, 영국, 독일로 이제 진출했던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아메이는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모든 게 탄탄대로인 줄 알았죠. 우리도 그런 말 있죠, 한자로. 호사다마라고요. 모든 게 좋은 게 있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우리 리더님도 사업하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정말 이번 달에, 정말, 너무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SP 쉽게 갈 것 같은데, 뭔가 말일에 어떤 뭔가 이제 암초가 나타나잖아요, 항상. 그리고 항상 어떤 핀에 도전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탄탄대로인 줄 알았죠. 그게 어떤 거냐? 1975년도에 연방통상위원회 FTC가 아메이를 공식 기소합니다. 뭐로 기소하냐면 아메이는 다단계 사업 구조를 잘못 이해해서 피라미드다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뭐죠? 먼저 가입한 사람이 떼돈 버는 거. 그리고 가입하자마자 뭔가 제품들 왕창 사야 되고 반품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게 피라미드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2년 6개월간의 법정 공방 그리고 6개월간의 청문회를 통해서 아메이가 드디어 누명을 풀어요. 이게 다 미국 그 법원에 다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아직도 아메이 피라미드라고 하신 분들은 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사이트 가보면. 아메이 뭐라고 결론이 났냐면 법원에서 아메이 보상 플랜은 피라미드 상술이 아니다.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제품 구매 총액에 따라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리더님들? 그쵸? 왜냐면 내가 아무리 파트너가 100명이라고 해도 그 100명이 그 달에 제품을 사야지만 PB가 올라오고 아무도 제품을 안 산다. 그럼 PB가 안 올라오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정받게 된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수입은 철저하게 당사자의 노력에 비례한다라는 이 원칙을 제어하기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큰 한을 넘었어요. 75년도에. 근데 또다시 이제 실현이 닥칩니다. 1982년도에 이제 캐나다에 진출해 있었는데 캐나다 왕립경찰청이 우리 아메이가 허위 관세 신고를 했다고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캐나다 언론들이 엄청 떠들썩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했죠. 예, 막 도배를 했었습니다. 아메이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런 뭐 탈세범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의도적인 공격이 시작됐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님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시기를 겪었던 거죠. 결국 캐나다 아메이와 미국 아메이 모두 매출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공장도 폐쇄가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코퍼레이트라고 해서 전용기가 있는데 전용기를 캐나다로 띄워야 되는데 띄우지 못했어요. 왜냐면 캐나다를 도착하는 순간 전용기가 압류를 당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으면 이 정도 되면 회사 내부에서 무슨 얘기 나오죠? 아유, 캐나다 포기합시다. 캐나다 없어도 우리 미국만도 충분하잖아요, 매출이. 이런 얘기 안 나왔을까요? 100% 나왔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리치와 제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아메이는 사업자들의 사업을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업자들의 사업을 보호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리더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가 100여 개 국가 진출돼 있잖아요, 세계에. 그러면 100개 국가 전부 다 흑자가 날까요? 적자 나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왜 그러느냐? 아메이는 그래도 나가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아메이는 사업자들을 보호해주겠다는 이 창업자님들의 어떤 그런 철학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믿음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기회가 됐을까요?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 등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언론의 공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 실현들, 그쵸, 법원에서 이런 판결들, 아메이가 지금 이제 70주년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우리 지금 창업자님이 이렇게 겪었던 거를 똑같이 아메이 진출할 때마다 겪게 돼요. 우리 한국 아메이도 똑같아요. 지금 1세대 우리 선배 리더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아메이가 지금 이렇게 한국 아메이가 있는 건데요. 한국 아메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피라미드 논쟁 있었죠. 그리고 금붕어 사건도 있었었죠. 뭐 정말 세제와의 전쟁도 있었었고 정말 언론의 어떤 그런 것들도 많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우리 원칙들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시스템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의 아메이가 50주년, 60주년 넘어 70주년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아메이는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라고 한번 제가 마지막 장면을 했습니다. 네, 이 장면은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이 92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9월 6일 날 돌아가셨어요. 불과 2주 전이죠. 9월 6일이면 메모리얼 데이가 2주 전이에요. 그때 이제 각 ABC에서 이제 그 조문 이렇게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분당 ABC를 가서 조문했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또 우리 창업자님은 조문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치지보스 창업자님의 여러 가지 이런 안내문들 조문할 수 있게끔 있었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제 또래 제 친구들 아버님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저희 직원분들 아버님 어머님들 돌아가시고 이렇게 또 상가집에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어떤 그분이 살았던 삶의 궤적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 편 공유를 해드릴 텐데 굉장히 좀 숙연해지는 영상입니다. 그때 2018년도 때 그때 본사에서 리치디버스 창업자님 장례식을 하고 나서 컨트리뷰션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헌정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잘 갖고 있다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다시 끄집어내면서 좀 자막 같은 걸 입혀서 다시 편집을 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고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emories, stories. We're grateful for them. And what a blessing we've had in recent days to have heard so many by so many friends and loved ones. His legacy was using his broad definition of family in its most inclusive sense, bringing together all sorts of people from all sorts of backgrounds to work together around a cause greater than themselves, to achieve unity of purpose, to serve God and to serve others. It's truly a sad day for all of us. I know Rich meant a lot to everyone in this room. He was truly an extraordinary man. He impacted my life greatly. The Van Andel family grew up next to the DeVos family, and Rich, for me, was truly a friend. He was a mentor. He was my second father. I called him Uncle Rich. And along with Dad, he dedicated his life to this business, to Amway. And together they helped build that legacy by helping others achieve their own goals. I appreciate
the DeVos family, one of the great American families, for inviting me to reflect on Rich's love of freedom, his belief in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freedom, and his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ies that come with freedom. Rich went around the world, in his words, selling America, promoting free enterpris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opportunity for all. And there was no finer salesman for American values than Rich DeVos. His life is a testament to the promise of America and the blessings of freedom. We will miss him, and we will remember his life. And as we do so, we rejoice in his heavenly reunion with Helen and their audience with the Almighty. God bless. There is a part of his legacy that Amway business owners around the world will carry forward. The values and fundamentals that Rich taught and lived by will continue to be taught all over the Amway world. Freedom, family, hope, and reward will continue to be the fundamentals that guide future generations at Amway. I know that our ABOs all over the world and all of us will continue to carry that legacy forward and to help people all over the world. We will miss you every day. We remember you, your stories, and especially your unconditional love for our family. And just like you showed us, we love you unconditionally too. 네, 이 영상 볼 때마다 많이 좀 숙연해집니다. 네, 92세까지 사셨는데,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 창업자님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덕티보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네, 조건 없는 사랑. 뭔가 조건을 달지 않고, 헬핑 피플 한다는 거가 결국에는 누구에게나,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비즈니스 기회도 주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품의 기회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뿐만 아니고 유산은 이런 정신적인 유산뿐만 아니고 육성으로 남긴 많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피치라고 할 수 있죠. 셀링 어메리카는 1960년대 때 미국적 가치를 이제 표방하면서 이제 했었던 리치 드보스 창업자님 스피치인데요. 미국 자유대단에서 해밀턴상을 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스피치입니다. 아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민간 대사 역할을 한다고 했었었죠. 그게 바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셀링 어메리카를 얘기하면서 이런 봉헌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엘리자베스호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해보거나 울거나 try or cry. 아마 리더님들 뭔가 지금 새롭게 도전하고 그 앞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고민될 때마다 한번 이 스피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추천드립니다. A 컨텐츠 리치와 제이를 만나다에 보면요. 이 영상, 이 스피치가 있으니까 이 스피치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치 드보스 아버님이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던 말,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말씀하셨었죠?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네. 첫 번째, 긍정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인 태도를 낳고, 긍정적인 태도가 나야지 긍정적인 행동이 난다. 그래서 AAA,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단어. Atmosphere, Attitude, Action. 그러니까 첫 번째, 리더님의 변화를, 뭔가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팀의 분위기, 우리 그룹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처음에 분위기를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럼 분위기가 바뀌면 태도가 바뀔 거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긍정적인 분위기라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 컨텐츠, 리치와 제이를 만나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항해에 많이 비유했었습니다. 우리 창업자님들은. 그래서 4 winds에서 네 가지 바람. 우리 인생이 그러죠.
항상 순풍이 불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역풍이 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이 바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미리 판단하면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바람을 얘기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리치와 제이를 만나다를 통해서 이 스피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디즈니 창업자 월트 디즈니였다고 합니다. 이제 월트 디즈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우물에 독약을 치는 사람, 웰 포이즈너라고 합니다. 웰 포이즈너. 우물에 독약을 쳐요. 그러면 그 우물 갖고 빨래도 하고 식수도 하잖아요. 그럼 마을 주민들 다 죽으라는 얘기네? 이거는 그 어떻게 빗대냐면 항상 비난과 비판을 해. 대안은 없으면서 우리 주위에도 아주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웰 포이즈너 해가지고 우물에 독약을 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 분은 뭐냐면 론 모이어스 해가지고 잔디 깎는 사람. 미국은 이게 그 아파트 아니고 이게 주택 생활 하잖아요. 잔디를 깎으면 잔디를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헤드셋을 껴요. 헤드셋을 끼면 소리가 안 들리죠. 뭐 하는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세금도 잘 내. 그리고 죄도 안 지어. 그리고 법도 잘 지켜. 근데 남의 일엔 관심 없어. 그냥 내 것만 하면 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속할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ABO가 되기 전에, 이제 리더님들이 되기 전에는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 라이프 인핸서라고 해가지고 항상 칭찬과 격려.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아버님처럼.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 ABO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라이프 인핸서를 라이프 인리처로 고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제 서두에서 저를 뭐라고 표현했죠? 부제로 한국함의 라이프 인리처, 한국함의 오재윤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인핸서가 라이프 인리처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 ABO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근간은 뭐냐? 바로 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ABO 분들 때문에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가 있다. 아메이 비즈니스의 근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치디버스 창업자님은 자서전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말을 쓰면 남깁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비밀이 있다.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이렇게 실천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아버님이 했었던 말, 어렸을 때부터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바로 Be a life in nature, you can do it.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죠. 지금 1시간 동안 달려왔었으니까. 저는 이제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2025 회계연도를 거쳐서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됐는데요. 아마 리더님들 이제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과거에 우리 책들, 창업자 서적을 읽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결단했던 그 순간이 많이 떠오를 거고요.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아메이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아메이가 뿌리가 깊구나. 정말 깊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제 회견도 시작됐었잖아요. 다시 아메이 철학과 가치라는 이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올 회견도 다시 한번 성장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면서 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업가 리더십부터 이어온 아메이의 철학과 가치라는 주제로 귀한 강의